지금 한국의 자본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좀 기로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요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실 자사주의 마법 효과라는 게 있어요. 좀 비난을 피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지 않았거든요. 한 주체만 노력해선 될 거는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기업들이라든지 자본시장에 있는 관계자분들, 정부, 투자자들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각각에 있는 주체들이 좀 어떤 노력들을 해나가야 될까요? 일단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 기업들이 많은 그런 좀 비난을 피하지 못했던 이유는 번거의 3분의 1도 주주환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글로벌 평균을 봤었을 때 개발도상국들도 40%에 가까운 주주 환원을 하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에서 60% 이상을 다 합니다. 근데 한국 기업들은 30%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수익 배분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축, 사회적 변화, 제도적 변화, 기업의 내부적 변화, 이런 것들이 축이 움직이면서 기업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어떻게 보면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이 다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사실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이제 물론 정부의 세제 혜택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당 증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감세라든지 세금적인 어떤 혜택을 좀 줘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자본시장 관계자들 입장에서, 특히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판이 공정하게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주주들은 이득을 보고 어떤 주주들은 이득을 보지 않으면 주식회사가 아닌 거잖아요. 주주들은 공평하게 크게 두 가지 권리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의결권이고 두 번째는 수익 배분권인 건데, 그 권리에 대해서 사실은 지킬 생각을 잘 못했던 게 한국의 부끄러운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사실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자본시장 개정이라든지 상법 개정이랄지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뒷받침돼줘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정부의 제도적 개선이 굉장히 좀 절실한 부분이다. 근데 마침 또 이런 것들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작년 연말에 사실은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요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실 자사주의 마법 효과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자사주의 마법 효과라는 것이 뭐냐면, 기업들이 사실 자사주를 가진 채로 인적 분할을 했었을 때 결국 그 지분을 수합하면서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고 나머지 총 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그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에는 신주에 사실은 자사주를 부여하는 걸 금지시켰거든요. 그래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주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원천 봉쇄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본시장법 개정이었거든요. 작년 연말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보호를 받고 공평한, 공정한 어떤 주주 자본주의가 됐었을 때 사실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이 시장이 저평가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만큼 기업들의 주가는 당연히 저평가되고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주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은 것 같다. 어떻게? 예, 단순히 어떻게 보면 모멘텀 투자나 단기 수급으로 이렇게 수익을 벌어가려고 하는,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주주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은 늘 소수였다라고도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투자 문화가 그만큼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보면, 결국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주주가 된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주주환원을 별로 안 해줬으니까 주주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투자자들은.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어떤 주주 환원 시대에 있어서의 배당 성향 증가나 자사주 매입 소각, 그 밖에 그런 어떤 자본 정책의 재배치, ROE의 증가, 감액 배당, 이런 것들이 뒷받침됐었을 때는 충분히 주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문화도 사실은 좀 바뀌어줘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주체한테 사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바뀌어가면서 퀄리티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평가하고 시장에 어떻게 보면 직접 투자하는 것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들이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는 진행이 됐었거든요. 예를 들면 2019년도, 2020년도로 넘어가면서 일본 기업들의 연간 자사주 소각 건수가 200건이 넘어가면서 많은 어떤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들이
사실은 정말 주주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던 사례들처럼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도 똑같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점점 선진화돼야 될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내 증시도.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투자자들의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되고 기업들의 어떤 시선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투자자들도 좀 이 감액 배당 포함해서 이 주주 환원 시대의 흐름을 좀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투자자들이 주주 환원에 좀 앞장서는 기업들 혹은 뭐 이런 기업들에 좀 투자한 상품들이 있을 텐데 좀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은행주들의 랠리를 한번 봤잖아요. 예, 네, 은행주의 랠리는 충분히 근거가 있었던 것이 뭐 KB신한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2년 전만 하더라도 주주 환원율이 20% 후반밖에 안 됐거든요. 작년에 주주 환원율이 40%까지 올랐습니다. 그만큼 예전보다 주주들에 대한 수익 배분권이 강해지면서 사실 작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은행들의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어떤 사례를 저희가 이미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떤 주주환원의 그런 변화들은 특정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체 총 시장에 대해서 기업들의 사정마다 다 다를 거지 않습니까? 세대 교체가 좀 가속화되는 기업들은 더 빨리 배당 정책이나 어떤 자본 정책이 빨리 바뀌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 시간이 좀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섹터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 시장이 테마가 너무 강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주주환원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는 이 주주환원율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는 기업들이 유리한 거고, 그 주주환원을 했었을 때 배당 수익률이 3%인 것보다 당연히 10%인 기업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높은 수익을 주니까요. 그런 기업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1세대 창업주들의 어떤 지배주주들의 어떤 변화가 좀 가속화되는 시기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사실 저희가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일부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자본정책의 재배치에 대해서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은행처럼. 하지만 이미 대기업들은 2세, 3세 경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배주주가 변화할 일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LG그룹 같은 경우는 4세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1세대 창업주들이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주주환원에서 인색했기 때문에 그때 바뀔 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런 어떤 기업들의 변화를 담아내는 금융상품이 사실은 과거에는 좀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고작 사람들 투자해봤자 뭐 그런 은행 ETF 뭐 이런 것들 좀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미 40%까지 주주환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 대비 사실은 투자 매력이 조금은 감소한 거죠. 결국에는 이런 어떤 중견기업들이 어떤 중소기업들의 어떤 자본 배치나 어떤 세대 교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배당 수익률이 두 자릿수로 성장할 수 있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폭탄 배당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가장 좀 이렇게 좀 먼저 이렇게 발견했던 사람으로서 에이스 주주환원 가치주 액티브 ETF라는 것을 22년도 말에 출시를 했습니다.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세대 교체나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자본 배치, 굉장히 높은 배당, 아니면 뭐 폭탄 배당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좀 앞서 있는 좀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업들을 발굴함에 있어서 저는 지난 12년 동안 1,300개의 기업에 대해서 2,600회 이상의 기업 탐방을 하면서 기업들마다 비즈니스 모델도 다르고 지배구조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상황이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좀 적시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액티브 ETF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직접 어떻게 보면 기업 발굴을 좀 하시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런 간접 투자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ETF의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출시되어 있는 주식형 펀드나 ETF 중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배당을 이렇게 필요로 하는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퇴직연금에서도 좀 투자를 할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예, 요즘에 ETF는 퇴직연금 다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은퇴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배당의 현금 흐름을 원하기도 하고, 또 젊은 투자자분들이 또 은근 또 배당 투자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뭐 월배당도 좋아하시고, 특히 이제 어떤 은행의 예금이나 채권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일들을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공부를 하시면 투자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스 주주환원 가치주 ETF 상품도 되게 좀 좋은 상품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주주환원에 주목하는 기업들을 담은 상품이어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한국의 자본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좀 기로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본시장의 선순환이라는 것은 결국 자본 증시의 어떤 우상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사실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나친 테마화와 여러 가지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못 누렸지만,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사실 지난 12년 동안 장기 우상향을 하면서 일본인들의 노후가 굉장히 좀 튼튼해진 상황이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401K와 같은 퇴직연금 제도로 인해서 사실은 노후 걱정 크게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어떤 노후를 보장할 수 있기 위해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퇴직연금도 저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국민연금도 사실 일정 부분의 비중을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국민연금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개인들의 당연히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노후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자본시장 우상향을 이뤄야 되고, 그것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축이 마련되는 거라서, 이것들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돼야 되고, 기업들의 어떤 주주 환원이나 자본의 재배치, ROE의 증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제 생각은 세법 개정도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해야만 국민들 모두가 사실은 부를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깨닫게 됐었을 때 증시의 우상향이 사실은 진정으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굉장히 한국이 더 부강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기백 중소가치 팀장님을 모시고 전반적인 국내 증시의 흐름과 그리고 주주환원 시대의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투자자분들도 오늘 들었던 내용 꼭 기억하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